더군다나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석연치가 않고요. 얼마나 이렇게 호가호의를 많이 했을까, 김건희를 내세워서. 그 김건희의 이름 석자만으로 저런 180억이라는 투자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현금이 어디로 쓰이냐? 김예성 씨가 소유한 주식 46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46억 원어치를 김예성 씨가 소유한 그 비마이카 렌터카 회사 그 주식을 사고 IMS라고 이름을 변경하거든요. 김혜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잔고 조작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주요 임원이고 잔고 조작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인데, 그 김혜성이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렌트카 업체를 누구한테 처음에 특혜를 입고 만들었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김건희하고 사바사바 했던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아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특검이 동시에 풀 가동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는 이거는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힘을 쏟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집사 게이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베트남인가로 도망을 가 있어요. 김건희의 또는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뭐 이름 김예성이라고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다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자는 최은순이 그 잔고 증명서 위조하고 조작할 때 그걸 해가지고 이미 그 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 무슨 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렌트카 업체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여가지고 아주 부실해요. 그런데 대기업이 거기에 180억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도 없는, 더군다나 회사 재무 상태도 매우 열악한 거기에 뭘 보고 180억을 대기업이 투자합니까?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서.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고가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래요. 그 이따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 부분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자, 윤경호 소장님, 자본도 잠식 상태인 곳에 180억이나 투자를 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저는 최순실 이게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자가 이미 이렇게 해외 도피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특검보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그동안에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호가호의를 많이 했을까, 김건희를 내세워서. 그 김건희의 이름 석자만으로 저런 180억이라는 투자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 진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채 양명주 이 수사, 이 굵직한 수사를 먼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접근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시간순으로 전부 다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협참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김예성 씨,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최은순 씨가 징역 실형 1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가 김예성 씨를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 표시는 됐지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김예성 씨가 하던 그 렌터카 회사에 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84억이라는 현금이 와르르 들어가는데, 이 현금이 어디로 쓰이냐? 김예성 씨가 소유한 주식 46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46억 원어치를 김예성 씨가 소유한 그 비마이카 렌터카 회사 그 주식을 사고 IMS라고 이름을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예성 씨를 보고 대기업이 이거를 수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와 연결고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 김예성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뭘 보고 180억씩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특검보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길래 왜 저걸 굳이 설명을 하지? 그때만 해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던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왜 기각하죠? 아이스님이 오늘 아침 경공에 이렇게 나왔대요. 김건희 특검 김혜성 계좌 추적 기각했던 판사가 예전에 김혜경 여사 벌금 때렸던 판사들이라고? 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인가요? 3명인가 올라왔는데, 그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김혜경 여사에게 식사 대접 10만 4천 원이에요. 네. 식사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판사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판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네. 분명히 그 메토에 이미 적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발견된 불법 행위도 수사해라고 안전판 조항까지 있거든요. 네. 16호 조항에. 네. 그리고 김혜성이 누굽니까? 이건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민생에서 알고 계셨군요. 이미 이 김혜성은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추적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윤석열, 김건희 그 서슬프는 시절에 맞아요. 밖에서 인사 로비 온갖 청탁은 건지냐는 것 같고, 실제 돈 챙기고 나쁜 짓 하는 것은 김혜성이다. 그 350조의 그 잔고로 조작하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가. 그때 최은순과 김건희가 컴퓨터로 이게 이제 신한저축은행, 신한 말고 신한저축은행의 잔고를 조작하는데,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뭐 졸업증명서를 그 조작하려면 막 로고를 이렇게 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을 시키고 김혜성이가 그냥 건희 누나하고 따라다니는 애입니다. 그래서 잔고 조작에서 같이 유죄 선고됐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핵심이 그 공동으로 기소된 안 모 씨가 이 주범은 김건희라고 법원이랑 검찰에 진술을 냈는데도 김건희만 기소가 빠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K 미르 스포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돈 내는 데를 보세요. 카카오가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들어서 계속 수사받고 의장 구속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성 또는 협박받아서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 자가 김혜성이라고 하는 자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건희가 왜 그 서울대 무슨 경영대학원 EMBA.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만났던 건데 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원의 과정이라는 거, 뭐 거기 다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막 김건희가 뭐 공부하고 막 뭐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들이 무슨 과정, 최고위 과정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공부하는 데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막 이렇게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러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서 만났는데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적인 것처럼 무한단련님이 잘 아시네.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니고 논팽이는 좀 그렇고 모여서 단기간 내 학력 세탁하고 인맥 형성하는 곳 아닙니까? 모르는데 좀 그런 게 있죠. 윤경호 소장님은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직 언론인 시절에 이제 그런 곳에 이를테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끼로 많이 이를테면 초빙 받았거든요. 네. 학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최고위 과정들이 대개 6개월 단위죠. 1년짜리는 거의 드물어요. 6개월 단위의 최고위 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네. 예, 맞습니다. 아세요? 되게 강좌를 1교시, 2교시는 제법 이제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 내지는 무슨 뭐 그 주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에 뭐 100세 시대 뭐 그다음에 자산 분리기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주 전공을 1교시에 다 배치하고 2교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3교시라는 게 그 구성원들끼리의 교류의 시간이거든요. 이 3교시라는 걸로 결국 그런 최고위 과정은 네트워크가 이제 끈끈해지고 거기에 3교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이걸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뻔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그렇죠.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 좀 다녔어요. 예. 그래서 좀 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특검보 발언 중에 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해석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예, 조금 내용이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네. 일단 특검에서 특검법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특검부가 맞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법에는 총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 기업이 뇌물 해당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정확하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에는 김예성이라는 자가 등장을 했고요. 김예성이라는 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관련한 특검이 당연히 이 사건 수사 대상인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닌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홍주 특검보가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요. 문홍주 특검보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에게 우리가 법을 몰라서 특검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랬겠니? 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뭐 다 수사할 수 엄밀히 따지면 특검법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수사를 하다가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맞습니다. 16호에 정확하게 1호부터 15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불법행위도 수사로 하고 또 하나 그런데도 수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수사행위라고 딱 16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장고 조작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2호가 코바나 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주요 임원이고 장고 조작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인데 그럼 김혜성이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렌트카 업체를 누구한테 처음에 특혜를 입고 만들었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이름도 없는 렌트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 그 고급 BMW를 50대를 불화받아갖고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이랑 싹 다 연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 김혜성입니다. 최원승, 김건희와 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그 특별한 수사도 아니에요. 뭐 알게 된 수사도 아니에요. 그냥 특검법에서 처음부터 명시되어 김혜성은 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데 그걸 기각할 때 이건 판사님 네. 제가 웬만하면 사법 독립 무조건 존중하지만 도저히 우리 국민주권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네. 그래도 비판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것은요. 카카오,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뭘 보고 180억이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기업의 정보망도 그렇고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자들이 속된 말로 뭐 나이롱뽕으로 거기 닦겠습니까?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쫙 보는 거죠. 안테나 세우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뭐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을 거 한 3개월이면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아, 윤석열이가 어떤 자구나. 쟤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요리가 가능하고 이자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아, 여기구나. 그것 바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윤석열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자는 김건희거든. 그러면 김건희한테 다 모든 것이 가야 되는데 김건희하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막 갖다 넣는 거고. 저는 그런 것을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이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사바사바 했던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아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역 말단일 수 있는데요. 그 184억 원이 돈이 건네진 게 언제냐, 출자가 된 게 언제냐, 시점이 중요한 23년 6월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저 184억 원을 얘기하면서 K재단 미르재단이 탁 떠올랐을 때 그건 뭐예요?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쪽에 돈을 넣도록 기업들에게 중간 연결고리 내지는 압박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어요?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혜성이 김건희 이름을 팔아가지고 직접 효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에 압박 내지는 요청 그걸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김건희 옆에 이미 당시 대통령실에 어떤 완장을 차고 있었던 누군가가 대기업들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KT 불법 부당 그 김건희 세력 개방으로 고발했는데요. 이걸 그냥 인사를 누구를 앉혀라. 그냥 지금 현상은 김영석을 결국 1년 만에 김건희가 낙제면서 앉혔다는 의혹인데 이게 그냥 낙하산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한 10수명의 나머지 낙하산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KT가 이상하게 뭐 자기 자회사를 뭐 헐값 매각한다는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헐값에 인수한 그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받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첩보는요. 김건희, 윤석열이 주요 대기업 인사나 어떤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건진이라든지 김혜성 등을 앞세워서. 이게 지금 특검에 고발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KT는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요. 사장이 3명 인준됐는데 3명을 날렸거든요. 당시에 주총 앞두고. 이건 이관섭, 김건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짓이다라고 당시에 퍼더했는데 이걸 제가 특검에 고발해 왔는데 김혜성은 오히려 조직적일 수도 있습니다. 184억은. 그보다 더한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아마 앞으로 저는 경청동자 뉴스가 몇 개 더 나온다고 봅니다.